안녕하십니까, 정태용입니다. 다양한 주제에 대해 한국어로 이야기하는 팟캐스트 All Things Korean 일주일 쉬고 돌아온 16번째 시간입니다. 제 주변에는 자영업을 하는, 그러니까 회사에 다니는 게 아니라 자기 가게에서 일을 하는 친구들이 꽤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아주 성실하고 성공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제 친구 엄근우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옆에 계신 근우님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볼 테니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본 채널은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듣기 연습 채널입니다. 시청에 앞서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한잔하지. 오늘 아주 각별한 친구를 모셨습니다. 부산에 사는 엄근우 군이고요. 우리가 몇 년 됐지? 근 10년이 다 돼가지 이제? 10년. 우리가 22살 때 만났나? 그렇지, 22살에 처음 만났지. 지금 우리가 뭐 한 20대 중반이니까 몇 년 안 됐네. 개소리 같아요. 시작부터 비긋대는데 이거는. 거진 한 10년, 딱 10년이네 그러면. 10년 됐는데 잠깐 같이 있을 때 말고는 사회생활 했을 때는 1년에 한 번 만나기 힘들지만 10년이 됐지. 같이 일하고 같이 놀 때는 엄청 자주 보다가 거의 매일 보다가 이제 그 이후로는 1년에 한두 번, 두세 번 두세 번? 보다가 근데 대신 통화를 하면 거의 1시간씩 통화를 하고 또 통화를 그렇지, 통화 우리 많이 했다. 그래서 서로의 아주 힘든 시간과 또 좋은 시간을 옆에서 지켜봐온 그치? 서로 자극도 해주고 친구, 자극도 많이 받고 그래서 이 팟캐스트 채널에 모시게 돼서 감회가 새롭군요. 그렇죠. 네가 나한테 어떤 친구인지는 간단하게 얘기를 했으니까 어디 사는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구독자들을 위해서 네.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살고 있는 태용이 10년지기 친구 엄근우라고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카페를 하고 있고 결혼도 일찍 해서 아기도 일찍 낳아서 두 아이 아빠로 살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나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말하자면 결혼을 하고 바로 아이를 가진 건 아니죠? 그 오해할 만하지. 저는 그래. 연애를 한 6년 넘게 하고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 자리를 좀 빨리 잡게 돼서 결혼을 빨리 결심을 했지. 그 20살 때 만난 여자친구랑 그치? 진짜 한 번도 안 헤어지고 쭉 잘 사귀어가지고 그렇지. 뭐 트러블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가고 뭐 트러블 없는 커플이 어딨어. 그렇지. 같이 일도 하고 그렇게 결혼까지 해서 지금은 두 아이의 아빠죠. 두 딸이죠 이제. 두 딸내미의 아버지죠. 내가 이전 에피소드에 올해 결혼을 앞둔 커플이 나온 적이 있는데 그 커플이랑 얘기할 때도 내가 그렇게 서로를 잘 만나서 결혼까지 하고 그런 딱 자기 짝에게 충실한 사람, 이런 사람을 내가 되게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 너랑 삶이 반대되는 사람이라서? 그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이런 그 진중한 친구들을 아주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카페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네. 한국의 대표적인 빵집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파리바게트라는 브랜드랑 뚜레쥬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그 중에 뚜레쥬르를 하고 있죠. 네, 아주 작게 하고 있습니다. 작게가 아니던데. 작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본 뚜레쥬르 매장 중에는 제일 크던데. 아니, 많이 안 돌아다녀서 그런 파리바게트만 가신 것 같은데 작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뚜레쥬르 빵집을 맡아서 하게 된 지는 얼마나 됐죠? 조금 있으면 이제 1년이 다 돼가죠. 벌써? 생각보다 난 얼마 안 됐다 생각 안 드는데. 야, 1년 버티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힘들었죠.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으니까. 원래는 내가 다 준비하던 사업을 하다가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그런 대형 프랜차이즈를 하다 보니까 아직 얼마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 새로운 걸 하다 보니까 시간이 빨리 간 것 같구나. 아직도 덜 적응한 것 같고 아직도 새롭고
아직도 좀 재밌고. 재밌기도 하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배경을 설명하자면 이 뚜레쥬르 빵집 하기 이전에는 어떤 일을 해왔었죠? 개인 사업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식당을 했죠. 식당도 좀 다양하게 했었는데 중국집, 뭐 국밥집, 치킨집 뭐 이렇게 하고 이제 그걸 다 정리하고 뚜레쥬르를 하게 됐죠. 일단 중국집, 그리고 국밥집, 그리고 치킨집 다들 한국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쵸? 식당입니다. 저는 사업을 할 때 내가 좋아하고 내가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내가 정말 소울푸드 같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 위주로 했지. 메뉴 개발도 직접 하고 그치. 요리도 직접 하고 하고 주방은 혼자 다 봤지. 주방은 혼자 다 보고 그리고 뭐 계산이나 다른 활동은 알바랑 저희 우리 이제 와이프가 했고. 아주 훌륭한 부부입니다잉. 네. 추천드리진 않아요. 힘들고 아주 많이 싸우니까. 그만큼 고생을 많이 했죠. 바빠서 힘들어도 싸우고 조용해서 처져서도 싸우고 어느 두 부분에 가서도 다 날카로워지게 되어 있더라고. 사람이 조용해도 날카로워지고 바빠서 날카로워지고. 그렇구나. 자기 가게니까 한가하다는 말은 돈이 안 된다는 말이네. 그러니까 주문이 조금 처지는 날 아무래도 밥집이다 보니까 뭐 크리스마스라든지 온 가족들끼리 모여서 먹는 그런 메뉴는 아니잖아. 치킨, 피자 이런 메뉴들이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먹는 메뉴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날 좀 조용하고 이랬지 아무래도. 그럴 때는 가끔이잖아. 좀 욕심이 많네. 많았지. 욕심이 많았지. 그래서 돈도 많이 벌었죠. 아주 많이 벌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런가요? 네. 그래? 네. 아니 차도 외제차 타고 다니고 뭐 그런 건 누구든 탈 수 있는 거야 그거는. 뭐 아니 그리고 아파트도 자기 아파트 아닙니까? 아니 전세입니다. 그건 아니고 전세입니다. 아니 그래도 부모님 도움 없이 본인 부부 내외가 돈을 모아가지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초기 자본에는 태용 씨도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 중국집, 국밥집, 치킨집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저랑 같이 시작했죠. 그쵸. 호기롭게 시작하고 빠르게 깨닫고 자신의 길이 아님을 빠르게 인지하셨죠. 아주. 그렇죠. 내가 그때 너한테도 그랬잖아. 하고 싶은 걸 해라고. 그냥 내가 눈치를 채고 너한테 먼저 말을 꺼냈잖아. 그렇지. 본인이 같이 하자고 설득해줘가지고 같이 했다가 본인이 그렇게 얘기해줘가지고 저는 고마웠습니다. 네, 맞죠? 그래도 트러블 없이 같이 사업하다 틀어지면 거의 열의 9은 연을 끊는다고 보면 되는데 아직까지 이어가고 있는 거 보면 우리는 뭐 트러블 없이 잘 깨끗하게 마무리한 거죠. 그렇죠. 한국에만 있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절대 친구랑은 동업을 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잉. 네. 난 둘 다 겪었어요. 동업을 해도 된다고 안 된다고. 근데 뭐 친구 아닌 사람이랑 해도 갈라설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맞아. 아무튼 저랑 당신이랑 같이 사업을 시작했다가 저는 중간에 이거 못하겠다 하고 나왔어요. 그렇게 생각한 가장 큰 이유는 사실 가장 큰이 아니라 유일한 이유는 내 삶이 없어진다. 그건 맞아. 그러니까 나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가보고 싶은 것도 많고 작은 꿈이 너무 많은데 이 사업을 잘 하려면 나의 모든 것을 바쳐야 한다. 저는 그거를 깨닫고 못하겠어 하고 도망갔거든요. 도망가기보다는 자신 살 길을 찾아갔다 생각을 해요. 나는 안 맞는 게 딱 보였어. 너는 좀 자유로운 생각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양하게 하고 시도하고 싶어하는 타입인 걸 알고 있었고 그때도 그 다양하게 해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도 우리 장사 사업이었잖아. 그래서 같이 시작해보게 됐던 거였고 그렇지. 그리고 그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만큼의 압박감이 컸어 되게. 왜냐면 우리가 맞아. 우리 손으로 다 읽어내야 되는 가게였기 때문에 인테리어도 우리가 다 했고 준비도 다 우리가 했기 때문에. 이쯤에서 또 구독자분들을 위해 상황 설명을 좀 하자면 혹시 부모님이 부자신가요? 아니요. 저도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우리 둘 다 집에 도와달라고 손을 벌릴 만한 사정이 안 돼서 우리들이 있는 돈 없는 돈을 십시일반 다 모아서
겨우겨우 가게를 차린 상황이었어요. 맞아. 그래서 부담감이 더 컸지. 근데 그만큼 또 열정을 쏟아야 되는데 나를 갈아 넣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잖아. 근데 그게 너한테는 엄청 크게 다가왔던 거지. 그랬었지. 아직도 가끔 내가 그때 계속 그 자리에서 일을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하곤 하는데 아이 뭐 그런 생각 지금 해서 뭐해. 나는 지금의 제 상황에 감사합니다. 맞아. 그렇게 못했을 거야 그래도. 왜냐면 진짜 쉬는 날 없이 일을 했으니까. 몇 년은 죽었다 생각하고 나는 없다 생각하고 진짜 죽어라 일만 했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시작했던 가게를 너가 몇 년이나 지속을 했지? 7년 정도 됐나? 7년 좀 넘었을 거야 아마. 7년이면 꼬맹이가 초등학교 입학해서 졸업을 하고도 남는 시간이죠. 그리고 그거 하는 동안 결혼까지 하고 그리고 그거 하는 동안 애도 낳고 첫째. 아 나는 못했을 것 같아. 둘째도 생겼었지. 둘째가 생기고 태어나서 내가 업종을 바꾼 거지. 둘째를 위해 업종을 바꿨다 아니었나? 둘째가 생김으로써 나를 위해 바꿨지. 너를 위해 바꿨다. 내가 또 7년 정도를 하다 보니까 나를 챙기게 되더라고. 내가 좋아하는 거. 그래서 네가 아까 말했듯이 그 수입차, 내가 술이랑 담배를 즐겨 하는 것도 아니고 담배는 아예 안 하고 술도 즐겨 하지 않는데 내가 유일한 취미가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한 4년 5년 차쯤 되니까 그 정도 이제 해놓으니까 그렇더라고. 내가 보이더라고. 그래서 나는 차를 좋아하는데 차를 좀 다양하게 타고 싶다. 이래서 나는 이제 지금도 어느 사람 기준엔 좋은 차고 뭐 일반인 기준에는 그냥 일반 수입차라고 느낄 수 있지만 수입차를 타고 있지. 나의 버킷리스트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상하지만 전 세계 회사의 차를 다 타보는 게 나의 약간 버킷리스트거든.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타고 있고 차를 또 바꿀 계획이고. 아주 멋진 취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둘째를 가졌는데 이렇게 사업하면서 이 취미랑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까? 어디까지 내가 더 클 수 있고? 이런 한계점이 보이더라고. 더 이상 이 가게에서 내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은 제한적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급하게 알아봤지. 대형 프랜차이즈를 해야 되겠다. 안정적으로 애기도 좀 편하게 키우면서. 솔직히 첫째한테 너무 미안하거든. 애기를 제대로 키우기보단 가게에서 진짜 업고 주방 들어가고 이럴 정도로 열정적으로 했었거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와이프한테도 미안하고 몸조리도 좀 더 잘해주고 싶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부족함을 많이 느꼈고 조금 반성하게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둘 다 좀 편하게 살자 싶어서 대형 프랜차이즈를 하게 되었지. 그 7년간의 시간이 어땠는지, 하루 일과가 어땠는지, 그게 어떤 느낌인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뭐 평소의 일상을 말하자면 일단은 아침 9시 정도에 출근을 했어. 재료 준비랑 장사 준비를 하면서 10시 반에 오픈을 했지. 우리는 이제 거의 매일매일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직종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점심 장사하고 요새는 브레이크 타임이 많잖아. 어떤 식당에 가더라도. 나는 브레이크 타임이 없었어. 왜냐면 내가 장사를 시작할 때쯤에는 브레이크 타임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확립되지 않은 시기였거든. 그냥 풀타임으로 밤 11시까지 주구장창 가게에만 있었어. 12시간이 넘네. 넘지. 그리고 퇴근을 하고 집에 가서 유일하게 와이프랑 둘이서 자기가 좋아하는 치킨이라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그날 먹고 싶은 메뉴랑 간단하게 맥주랑 소주 정도 한잔하고 자고 또 다음 출근하고 그렇게 하고. 중요한 게 이 생활이 첫째도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생활에. 첫째 아기. 그래 기억난다. 오랜만에 너네 가게 음식 먹으려고 갔는데 아기 좀 봐주라고 해가지고 맞다. 그 선물로 챙겨간 인형 계속 막 조만한 곰돌이 그 이케아에서 산 거. 그렇지. 아직도 있어 우리 집에. 아 그렇구나. 아무튼 그래서 그런 생활을 7년간 했다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비결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그거를 7년 동안 유지해?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했지. 당장. 좀 절박한 마음? 절박한 마음도 있고 근데 당연하게 생각을 했어 나는. 와이프는 그게 아니었지만 나는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당연하게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이거 아니면 안 되는 상황도 맞았고 내가 내 의지대로
왜냐면 집에서 반대를 했었거든, 사업을 하는 거를. 그래서 이것도 말해야 되는데 사업 시작할 때 가출을 했어. 그래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그때는 여자친구였지, 와이프가 아니고 여자친구도 대학을 자퇴하고 사회생활도 거의 안 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나보다는 조금 더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용대출이라는 걸 받아서 나한테 돈을 처음에 주다가 첫 가게를 할 때 여자친구였는데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랬구나. 응. 그래서 첫 가게를 시작할 수 있었지. 내가 모아둔 이야. 돈하고 와이프 돈. 아,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응. 난 이제 알았네. 잘해야 된다니까 내가. 맞네. 잘해야 되겠다. 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온 거의 모든 시작이 그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 그렇지. 많이 옆에서 정말 많이 힘이 되어줬어. 처음에는 내가 정말 장사를 하고 싶어서 가진 게 내 돈으로 한정을 했을 때는 푸드트럭부터 생각을 했었거든, 나는. 나는 내가 정말 음식을 전공으로 배우지도 않았고 자격증이 많고 뭐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 좋은 스승이 있던 것도 아니었어. 나는 음식 같은 경우는 내가 독학을 한 거야. 근데 내 음식에 나는 자신이 있었어. 대신 우리 와이프도 그때 나한테 자신감을 많이 실어줬고, 그래서 푸드트럭을 하더라도 도와주겠다, 어떻게든 너 하고 싶은 거 해라라고 막 옆에서 정말 많이 도와줬어. 그러다가 한 친구를, 세용이 말고 다른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도 사업을 하고 싶다 뜻이 맞아서 그럼 네 돈 내 돈 못해서 같이 하자 이렇게 했는데, 솔직히 돈이 좀 부족하잖아. 사회초년생 군대에서 갓 나온 애들 둘이서 돈이 뭐가 있겠어. 그때 우리 시절에는. 그때 와이프가 도와줬었거든.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봐라고. 진짜 잘해야겠다. 나는 네가 여자친구 현 와이프한테 참 잘하네, 참 좋은 앤갑다 했는데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그런 사정이 있어서 잘한 건 아니고 워낙 잘하니까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 그래. 알지. 그래도 난 이제 알았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술 먹으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긴 해, 나도. 니를 내가 잘 아니까 초대할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그 한국에 자수성가 했다고 뻥치는 가짜 자수성가 부자들이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타고난 환경이나 운을 가리고 진짜 바닥에서 올라온 것처럼 자기의 이야기를 포장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거든? 근데 나는 너가 시작할 때부터 옆에서 계속 봐왔잖아. 그러니까 진짜 0에서 시작하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얼마나 힘든지 그거를 여기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 왜냐면 요즘 자기계발서, 성공 스토리 이런 거 진짜 수두룩 빽빽하잖아. 근데 진짜 파고 들어가서 이 사람이 어떻게 시작했고 어떤 배경에서 시작했는지 따라가 보면 사실 진짜 바닥에서 시작해야 되는 사람들한테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 그래서 너 같은 경우는 내가 직접 본 그래도 진짜 사례니까. 사기꾼은 아니다. 사기꾼은 아니니까. 사기꾼은 아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까지 이야기해준 거를 바탕으로 한 번 더 쉽게 정리해보자면, 일단 혼자 할 순 없었고, 혼자 할 순 없었지. 같은 목표를 가진 또 비슷한 처지에 있는 친구들이랑 같이 십시일반 초기 자본금을 모아서,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는 어떻게 보면 기적 같은 여자친구의 도움도 받아서 그렇게 겨우겨우 가게를 차렸는데 7년이 넘게 쉬는 날 없이 여가 생활 없이 정말 어떻게 보면 청춘을 바쳤다고 할 수 있네. 그렇지. 20대가 거의 날라갔지, 나는. 내가 그 생각을 하면서 나 이거 못하겠다 했거든. 맞지. 20대가 날라갔고 나는 40, 50대를 생각하고 달렸어. 멋있다. 특히 20대 때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은 걸 생각해보면 한계가 있더라고. 여자친구가 있으면 못하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돈이 없어 못하는 것들도 있고, 그냥 열정으로만 가는 게 20대라고 생각을 했어, 나는. 너도 열정으로 해 나가서 그렇게 살아보고 그런 거잖아. 근데 나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 음식을 만드는 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었어. 그래서 난 여기다 열정을 쏟았고, 그리고 목표를 40대 50대 정도 되면 내 자식들이 커서 독립을 빨리 시키고 내가 준비했던 그런 모든 계획들로 인해서 내가 좀 편하게 살 수 있겠다. 뭐랄까, 자기한테 강한 확신이 있었던 것 같네. 있는 것 같네.
그러니까 이렇게 헌신해서 이거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지금 내가 이렇게 20대를 다 바쳐서 한 가지 열심히 했다가 나중에 이게 성공하지 못하면 나는 이도저도 아니게 될 텐데 그냥 나 하고 싶은 거 할래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 근데 너는 딱 그 목표를 생각하고 강하게 버틴 거지. 강하게 버티보다는 운이 잘 따라서 잘 된 거지 그냥. 운이 중요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노력한 만큼 안 되는 사람들도 정말 많잖아. 정말 맛있고 그렇지. 정말 안 될 리가 없는 건데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많잖아. 나의 유튜브처럼. 아무튼 그래서 운이 많이 따라줬다. 나는 자만하지 않았어. 나보다 맛있는 가게도 많았고 나보다 뭐 좋은 가게도 많았는데 나는 내가 열심히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달렸을 뿐이었지만 운이 잘 따라서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해. 이렇게 여러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왜 어떤 사람들은 못 가진 태도를 어떤 사람은 당연하게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못 버티는 걸 어떤 사람들은 잘 버틸까 난 이게 궁금하거든. 뭐가 차이일까? 근데 그건 알 수가 없나? 알 수가 없지. 사람 성격도 사람 환경에 따라 또 다르긴 하고 사람의 의지도 정말 다르더라고. 나도 사람을 이제 써보는 입장에서 보면 내가 당연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 직원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아니고 아니지. 아니고 내가 좀 안 힘들어도 우리 와이프는 힘들어하고 뭐 다 사람의 힘듦을 느끼는 과정이랑 뭐 이런 것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욕할 수 있는 건 아니라 생각을 해. 그 속에서도 성공한 사람이 또 있는 거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내보다 뛰어날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은 그냥 생각의 차이인 거고 삶의 차이인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해. 강하지 못한 사람들을 비난하려는 의도는 아니고 어떻게 하면 더 잘 버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더 뭔가를 꾸준히 할 수 있는가. 사실 마음은 꾸준히 하고 싶은데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치. 나도 좀 그런 편이거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해. 그런 생각 안 하고 살았어. 그냥 한 거야. 그냥 성격이 그런 거 같아. 그렇구나. 나도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너도 너 성격에 그렇지. 또 장점이 있을 거잖아. 그걸 발전시키면 그렇지. 뭐 너도 성공의 길로 가는 거고. 나 성공한 건 아니지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꾸준한 근성의 비밀을 찾고자 했던 이번 에피소드의 목적은 수포로 돌아갔고요. 네. 그냥 사람은 다 다르다. 사람들마다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건 다 다르다. 그냥 받아들여라. 네, 받아들여라. 그만큼 변화도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말씀입니다. 아주 그치. 여러분 각자 자신의 장점을 받아들이세요. 뭐 내가 뭐라고 그런 소리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내 생각일 뿐인 거야. 여기 다 자기 이야기하는 채널이야. 나는 한국어 공부하는 외국인들이 이 영상들을 다 보니까 근데 외국어 공부도 좀 근성이 있어야 하더라고. 그렇지.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성이 없어. 뭘 배우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맞네. 그렇지. 영역별로 다를 수 있네. 그렇지. 그렇네.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근성이 있잖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래? 내가 또 금방 졌네. 그게 몰라.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걸 좋아한다고 착각하는 때가 있어. 나는 이걸 내가 무슨 정말 말인지 좋아한다라고 느꼈던 게 내가 이거 정말 하고 싶다라고 꿈을 집에다 얘기했는데 완전 박살이 나버렸어. 진짜 초토화가 나버렸어. 그래서 반항을 하고 다른 네가 말하듯이 가짜로 좋아하는 거를 찾다가 실질적으로 내가 이걸 해야 된다 했을 때 회의감이 들고 다시 나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을 하고 싶어요. 돈을 벌고 싶어요. 이 일로. 그렇게 다시 돌아가서 내가 이렇게 근성이 있게 한 것 같네. 이 말을 결국엔 들어보면. 돌아갔구나. 그 이야기가 좀 생각해볼 부분이 많은 것 같네. 어쩌면 좋아하는 건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기도 하네.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아는 게 먼저인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건 선택하는 것보다 발견하는 거에 가깝다. 왜냐면 정말 내가 겪어보지 못한 것들이 삶에 얼마나 많겠어. 그렇지. 솔직히 한국 사회에서는 우리 시절에는 그런 걸 더 찾기 힘든 시기였잖아. 그렇지. 전형적으로 공부만 해야 되고
맞아. 학생은 공부를 해야 된다. 음, 그게 거의 공식이었으니까. 음, 그러니까 우리 세대 사람들은 그런 부분을 되게 찾는 걸 어려워하는 세대가 아니었다 생각이 드는. 맞아. 근데 너는 요리라는 걸 인생으로 따지고 보면 되게 빨리 찾은 편이잖아. 그렇지. 찾았지만 그거를 한국 사회에서는 용납이 안 됐었지. 우리 시대 때만 해도 가정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지. 하지만 지금은 외제차 끌고 다니고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러면 또 내가 니를 초대할 때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주제가 뭐였냐면 응? 네가 그렇게 네 일에 헌신을 하고 너의 많은 부분을 포기하고까지 그렇게 일을 열심히 했는데 나는 너만큼 네 당시 여자친구 지금 아내를 잘 챙기고 가족들을 잘 챙긴 친구를 많이 못 봤거든. 난 그것도 궁금했단 말이야.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거는 간단해. 어. 아빠를 닮지 않기 위해서 그랬어. 이것도 나중에 그 사람이 볼진 모르겠지만 나는 저러진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컸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감과 그 상처를 나는 받아봤기 때문에 그거를 주기 싫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처럼 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컸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 의지 하나로 가는 것 같아. 그게 나의 고정관념으로 박혀 있었던 것 같아. 어릴 때부터. 아기 때부터 나는 저렇게 안 커야지. 나는 내 사람한텐 잘해야지. 내 사람을 잘 챙겨야지. 이게 강했던 것 같아. 그래서 아직까지도 뭐 트러블 없이 잘 살고 있고 온 가족들이 그렇게 씁쓸한 가정사가 있었지만 그 가정사 덕분에 우리 지금 가족이 행복하잖아. 근데 모든 아픈 가정사를 가진 사람이 그거를 좋은 방식으로 풀어내지는 않잖아. 그렇지? 그런 사람들도 있지. 그러니까 나는 그게 궁금한 거야. 왜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할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같이 상처를 받았을 때 옆에 있는 가족을 봤을 때 상처받는 모습을 나는 먼저 봤던 것 같고 이런 사람들을 보고 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안 보고 힘들어하는 자신만 봤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변했을 것 같다. 네가 지금 얘기해서 생각해보니까 답은 아니지 이게. 주변에 다른 소중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지. 그리고 아빠한테 받은 나쁜 영향보다 외할아버지한테 좋은 영향을 더 많이 받아서 그런 걸 수도 있어. 아빠한테 받은 미움보다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준 사랑이 더 커서 그럴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 그것도 정말 중요한 이야기네. 미움만 받으면 진짜 미워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내 생각도. 나는 근데 나쁜 영향도 받으면서도 선한 영향도 많이 받아서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해. 왜냐면 선한 영향을 받았을 때 남한테 주는 행복감을 배웠기 때문에 저게 정말 나쁜 거구나를 알려준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이 드네. 상처를 준 사람이 있는 만큼 또 사랑을 그 준 상처를 보듬어주고 사랑을 준 사람들이 많으니까 하긴 그렇지. 사랑을 받아봐야 줄 알지. 그렇지. 아직도 주위에서 장모님도 보면 나보고 우리 엄마한테 정말 잘해라고 하거든. 정말 힘들게 산 적이 있는데 남들은 들으면 놀랄 정도로 불우하게 살 정도가 있었어. 그런데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사랑을 키워주셨거든. 동생이랑 나를. 그만큼 아픈 상처를 받은 것보다 사랑을 더 많이 받았네. 나는 정말 운이 좋았네. 그래, 운이 좋다니까. 내가 얘기하잖아. 운이 좋아. 아무튼 그렇구먼. 그러면 이 시린 가정사는 유튜브 영상에 올라가도 괜찮나? 뭐 딱히 뭐 안 될 거 있나? 오케이. 그러면 생각보다 이유가 명쾌하네. 간단 명쾌하지 진짜. 그리고 이 얘기는 사실 처음 듣는 게 아니라서. 너랑은 정말 늦게 만난 친구지만 속 이야기를 다 하고 언제 만나도 편한 친구로 되었기 때문에 모든 얘기를 다 했지. 너랑은. 너도 나한테 얘기 다 하고. 그렇지. 이런 면에서 비슷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성격도 부딪히는 거 없이. 그렇지. 아니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 맞지?
그렇지. 유튜브 이 사람들이 너무 길면 안 좋아하더라고. 그렇지. 생각보다 나도 처음에 내가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랬는데 네가 뭐 잘 이끌어주고 해서 뭐 말이 술술 나오는 것 같긴 한데 내가 너무 건방지게만 안 나왔으면 좋겠어. 나는 건방진 사람이 아닌데 편집 기대하세요. 내 입맛대로 잘 할 거고. 어차피 난 안 볼 거고. 봐야지. 가족들도 다 보여주고. 근데 건방져 보여. 뭐 네가 물어보는 질문들이 너무 무거운 질문들이었어서 내 성격과 다른 말들을 하는 것 같아 지금까지. 아니 뭐 물어보는 질문에 대답만 잘하면 되지. 그렇긴 해. 너는 그냥 대답만 잘하면 돼.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 나가는 게 내가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못 볼 것 같아. 영상만 잘 나오면 돼. 아무튼 저희 소중한 친구였고요. 네. 근데 오늘 한 이야기들이 되게 뜻깊은 이야기였잖아. 아니야? 너 덕분에 나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본 것 같아. 지금까지 그래, 20대 야, 삶을. 맞아. 너 덕분이었던 것 같아. 응. 그래. 내가 니를 위해서 임마. 나를 위하지 말고 시청자를 위해라고. 그렇지. 맞지. 너한테 도움이 되려 나왔지. 내 인생을 생각하려고 나온 게 아니라고. 역시 성공한 사업가는 생각이 다르네. 성공한 사업가 아니라고. 건방져 보인다고. 성공한 사업가님. 지혜를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좀 욕심을 내서 친구를 데리고 좀 깊고 무거운 주제의 이야기들을 했는데 다음 시간에 가능하면 좀 더 가볍고 웃음이 많을 수 있는 이야기로 돌아올 테니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